자, 그 드림 프린트 보시면은 여러 가지 수열의 합 그거 보세요. 자, 지금 이제 거의 뭐 귀납법을 했으니까 귀납법 정리를 했으니까 마지막인데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수열의 합의 활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일단은 주제 자체는 수능에서는 요새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예,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최근 개정되고 나서 5년 사이에 내가 본 게 한 문제? 4점짜리 기준으로 한 문제? 5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오는 거지. 한 문제 나왔었고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신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파이널 엔제 드릴 건데, 그거 갖다가 이제 6월 달에 수업할 건데, EBS랑 그 다음에 뭐 이런 저런 거 기출문제랑 담겨 있는 거. 근데 내신에서는 쌤이 이제 분석해 보면 그냥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알겠니? 한 문제에서 많아야 두 문제?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긴 해야 돼요. 내신에서는 나오니까. 자, 근데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냐, 일단 주제를 좀 정리를 해보면,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이제 뭐 실생활이든 아니면 그래프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건데, 자, 우선순위로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도형입니다. 도형이랑 그래프. 여기서 활용하는 거. 그래서 도형이랑 그래프 활용하는 게 거기 1번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1번부터 시작을 해서 7번까지가 일단 있고, 1번부터 7번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가보시면은 이제 23번부터 23번부터 30번까지 거기 제목이 다 써져 있죠, 유형이. 그래서 요 도형이랑 그래프,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시험에도, 학교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가 나와요. 이제 푸는 방식의 얘기를 좀 해드리면, 도형과 그래프에서는 두 가지로 푸는 방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이나 그래프를 보고 이제 일반항을 직접 찾는 거죠. 일반항 찾는데, 요거를 이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똑같이 일반항을 찾는데 이제 대입하고 나열하는, 즉 발견적 추론을 통해서 찾는 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연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알았지? 근데 빈도수로 봤을 때 이 두 개 중에서도 누가 더 많이 나오냐라고 얘기하면 1번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식으로 그냥 풀어가지고 하는 거. 뭐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이런 거죠. 함수 준 다음에 직선이랑 만나고 그 직선의 교점을 뭐 알파 n, 베타 n 이런 식으로 하자.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위치 관계라든가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식 세워가지고 문제 푸는 거. 알겠니? 아니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도형의 방정식 있죠? 네, 원의 방정식이나 직선의 방정식, 여기서 배웠던 거 가지고 뭐 거리를 가지고 식을 세운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연결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발견적 추론하는 거, 요 정도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가 뭐냐, 이제 뭔가 얘는 유형명이라고 딱 이걸 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이거야. 새롭게 정의된 수열. 새롭게 정의된 수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출제자가 무언가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니네가 읽고 얘의 규칙성이 어떻게 될까, 요거를 찾는 건데,
새롭게 정의된 수열은 거의 대부분이 뭘 찾으라는 문제랑 똑같냐면 주기성 찾으라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주기성. 쉽게 말하면 반복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1교시 때도 했던 거지만 주기성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애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삼각함수? 이런 애들? 그치? 삼각함수랑 수열이랑 엮인 거?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심한 경우에는 이런 것도 나왔었거든.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허수 배웠던 거 기억나요? 허수? 아이? 그죠? 그 아이도 순환성이 있죠? 그지? 그렇게도 같이 나올 수가 있고 알았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뭐 진짜 출제자가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수열을 이제 준다라는 거. 그래서 주기성을 이제 찾는 건데 얘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새롭게 정의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개념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뭔가 공식처럼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문제를 딱 보고 숫자를 대입을 하든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문자를 대입하든 아니면 식을 변형하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규칙성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 베이스가 발견적 추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는. 알았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제일 메인이고 제일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마스터를 하시고 그래서 쌤이 드린 자료가 이제 오늘이랑 다음 주 한 1시간 정도까지 해가지고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진도 수열 진도는 다 끝나는데 요거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심화 문제 풀이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 잘 해 오시고 요거는 이제 내가 예습 과제로 줄 거거든. 한번 풀어 와봐. 알았지? 뭔가 새로운 걸 배워야지만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지금까지 했던 거 활용하는 거니까.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약간 어떤 발견적 추론을 할 때 팁 정도를 내가 좀 드릴게. 잘 봐. 자, 발견적 추론이라는 건 뭐냐? 발견적 추론은 이제 평가원에 있는 평가원에도 이제 매뉴얼이 있겠죠. 수능이라는 좀 중요한 시험을 출제하니까 어떻게 낼 거다라는 것에 수록된 말입니다. 쌤이 만든 말이 아니고 평가원 매뉴얼에 있는 말인데 얘는 뭐냐면 대입하고 나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는다. 이게 평가원 매뉴얼에 있는 말 그대로 쓴 거예요. 대입하고 나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는 능력. 그거를 우리는 발견적 추론이라고 할 거다라는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 평가하겠습니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입니다.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됐니? 자, 그러면 잘 봐. 결국 기본 베이스는 대입이랑 나열이에요. 그래서 규칙성을 찾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한마디로 줄이면 노가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냥 막 무지성으로 대입해가지고 노가다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조금은 체계적으로 푸는 거를 정리를 해봐야겠지. 자, 그럼 발견적 추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잘 봐. 쌤은 요렇게 이제 구조를 잡아줄게. 대입하고 나열할 때 항상 여러분은 첫 번째 변화되는 사항에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나열을 할 때 항상 나는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잘 봐. A1이 예를 들어서 K야. 그러면 A2를 내가 대입해서 해봤더니 A2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게요. 원래 기존에 있던 K에다가 2개가 추가됐어. 이런 식으로. 쌤은 이거 계산하라고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자로 내가 지금 잡아놓은 건데 숫자로 나오겠죠. 그럼 숫자로 나오면 처음에가 K였잖아.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 때는 첫 번째 있던 거 플러스 요 주황색으로 쓴 게 뭐냐면
새롭게 추가된 거. 항상 이런 구조로 써주세요. 그래야 규칙성 찾기가 훨씬 더 편해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만약에 A1이 10이야. 그럼 그 다음이 12야. 이렇게 쓰지 말라고. 10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알았지? 됐죠?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에는 A3을 봤더니 얘는 K에다가 플러스 원래 기존에 있던 게 K 플러스 2였는데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게 4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써주면은 훨씬 더 규칙성을 찾기가 편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열을 할 때의 태도는, 여러분들이 나열할 때의 태도는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플러스 새롭게 추가된 거를 써주는 방식으로 나열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알았지? 요거는 꼭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발견적 추론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규칙성이 이게 제일 어렵거든? 가장 대표적인 거 홀, 짝. 즉 홀수항들의 규칙성과 짝수항들의 규칙성이 다른 거야. 근데 홀수항들끼리는 규칙성이 있고 짝수항들끼리는 규칙성이 있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규칙성이 퐁당퐁당인 거죠. 쭉 이어지고 A1, A2, A3, A4 이런 느낌이 아니라 A1, 그 다음에 규칙성은 A3, 그 다음 규칙성은 A5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A2, 그 다음 규칙성은 A5, 그 다음 규칙성은 A8 이런 식으로 가거나 3칸씩 건너뛸 때도 있어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성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얘는 같은 규칙성끼리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같은 규칙성끼리 분류해서 묶어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 AN을 내가 발견적 추론을 했어. 발견적 추론을 했는데 홀수 규칙성이 따로 있고 짝수 규칙성이 따로 있다고 해봐. 그럼 니네는 뭐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가지고 쭉쭉쭉쭉 원래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지 마시고 얘를 홀수는 홀수끼리 써주고 짝수는 짝수끼리 이렇게 써주면 훨씬 더 예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항을 좀 분류를 하셔라 라는 거. 됐니? 근데 꼭 홀짝만 있는 건 아니에요. 홀짝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몇 개로 분리가 될 거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아니면 1 아니면 2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3개로 분류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쌤이 그래서 지금까지 풀어본 문제 중에서 4개가 최대였어. 4개가 최대. 5개까지는 없었거든? 알겠니? 4개까지는 이제 좀 나왔던 거가 기억이 나는데 뭐 3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규칙성이 3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요 정도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발견적 추론은 어떤 이제 이론적인 걸 많이 공부해야 된다의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자꾸 훈련을 해서 규칙성을 잘 찾아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문제 좀 꾸준히 푸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연습 많이 하시고 다만 문제가 막 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한 문제에서 많아야 2문제 정도 많아야 2문제 정도입니다.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겠지?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추가적인 엑스트라 얘기를 드리면 자, 교육과정 관련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제 교육과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나오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원래 나오면 안 되는 애들이 하나가 개차수열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군수열이라는 친구가 있거든. 예전에는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개차수열, 군수열은 현재 상황에서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네, 교육과정에 없어요. 근데 내가 기출문제들을 이제 최근 여기 3년치 우리 교재 만드는 것처럼 기출문제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가끔 나와요. 가끔 몇몇 학교들이. 알겠니? 가끔 나와. 근데
개차 수열이나 군 수열이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라고 만약에 출제한다면 잘못 낸 거예요. 일반항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못 낸 거야. 근데 쌤이 지난번에도 한번 귀납법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 A6 정도 구해볼래? 요러면 나올 수도 있어요. 한 6번째 항까지는 네가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7번째 항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겠니? 근데 일반항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 100번째 항을 구해볼래? 이건 안 나온다고. 알았죠? 혹여나 나오더라도. 됐어? 그래서 요거는 학교마다의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수열 파트, 요 파트 공부하실 때 수업 들으실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얘기 하시는지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혹은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안 낸다, 낸다, 뭐 낼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좀 잘 챙기시고 알았지? 네,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거 갖다가 우리가 감부터 좀 잡고 가볼게. 1번 봐볼래요? 자, 정말 교과서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1층부터 차례대로 49개, 25개, 9개, 1개의 정육면체의 모양의 블록을 쌓아서 4층 탑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블록을 쌓아서 10층 탑을 만들었을 때 사용된 모든 블록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니? 그러면 얘는 이런 뜻이죠. 자, 위에서부터 가볼게요. 위에서부터 내가 총 10층 탑을 만들어야 돼. 그럼 10층 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아, 첫 번째가 뭐인 거야? 1이죠. 그 다음이 뭐인 거예요? 4인 거죠. 그 다음이 뭐인 거예요? 9인 거죠. 그 다음이 뭐인 거예요? 여기서는 아이고 미안해요. 1, 9죠. 1, 9, 25, 49 이렇게 가는 거지. 문제에서 예시가. 그러면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홀수 제곱의 합이죠. 이렇게 그냥 뽑아내시면 되는 거지. 알겠어? 홀수 제곱의 합. 됐나요? 그러면 얘는 홀수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번 미지수 잡아서 푸시면 AK라는 것을 K층에 있는 블록의 개수다 라고 하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거꾸로 잡은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1층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그냥 나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나 아래에서 위로 가나 똑같은 거니까 그냥 나는 얘를 1층으로 잡을게. 됐니? 그럼 여기를 1층으로 잡으면 1이고 그 다음은 9가 되고 그 다음은 25가 되고 그 다음은 49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요거 AK를 일반화 시키시면 그냥 이 친구는 2K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1에 몇 제곱 하시면 돼요? 제곱.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끝나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문제 마무리 하시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하시고 2K-1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해서 전개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네. 알겠지? 이런 식으로. 됐죠? 네,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죠. 됐니? 자, 근데 잘 봐봐. 조금 내가 또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 8번 문제 잠깐 볼까요? 8번 문제야. 자, 8번 문제는 약간 다른 유형인데 자, 8번의 유형이 뭐냐? 일반항이 K와 N에 대한 식인 수열의 합이다 라고 돼 있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예를 들어서 일반항이 자, 쉬운 예시 갖다 들어드릴게. 첫째 항이 1이야. 두 번째 항이 2야. 1 더하기 2야. 세 번째 항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야. 이렇게 간대. 자, 그러고 나서 니네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가 뭐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친구의 일반항이 뭐냐면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1 더하기 2,
세 번째 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러면 K번째 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K까지. 그러면 얘는 일반항이 뭐인 거예요?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을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연수 합공식. 근데 조심하실 건 이게 일반항이 합인 경우예요. 그럼 일반항이 합이니까 나는 그거에 또 합을 구해야 되니까 이 친구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 그래서 계산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되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 친구는 앞에다 2분의 1 빼시면 될 것 같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해서 K제곱 플러스 K다. 이런 식으로 써지기 때문에 K제곱 요거 외우라고 그랬죠? 얼마예요? 385. 그 다음에 얘는 55. 요 정도 외워. 알았지?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385 더하기 55를 해준 게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됐죠? 즉 거기 8번의 유형에다가 써놓으면 일반항이 새롭게 정의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나요? 그냥 일반항이 새롭게 정의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친구의 일반항은 뭘까? 요거를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요구되는 능력은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잘 변형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연산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게. 시그마 연산 지난 시간에 했죠? 뭐 다항식 나오면 뭐 해라, 지수식 나오면 뭐 해라, 아니면 부분분수 나오면 어떻게 해라, 요런 거. 요런 거를 이제 쓸 수 있게 변형해주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네, 체크 잘 해두시고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오시고 다음 주에 다시 전개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뒤쪽으로 좀 넘어가서 요거 다음 주까지 다 풀어 오시면 돼요. 32문제. 제발 좀 풀어와. 알겠지? 프린트 좀 갖고 와. 자, 뒤에 가셔서 맨 뒤에 봐봐. 32번. 약간 요런 스타일. 요게 이제 그나마 최근에 좀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데 고3 기출에서 평가원 13번으로 나왔던 거고요. 갑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됐니? 자, 표현은 바뀔 거예요. 그게 수토 표현이니까. 어쨌든 요렇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됐니? 자, 이거를 만족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x가 둘 중 하나라는 거지. fx는 3 아니면 1이야. 근데 언제냐? 0부터 1까지에서는 3이고요. 1일 때는 1이래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두 번째 조건이 fx 플러스 1이 뭐와 같다? fx와 같다라고 했잖아. 이거 무슨 함수? 주기함수. 그죠? 자, 주기함수기 때문에 한 칸씩의 주기를 가진다라는 거지. 됐니?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이 0부터 1까지인데 주기가 1이니까 결론 x가 1일 때는 1이고 0과 1 사이에선 3이잖아. 그럼 이 친구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요렇게 가. 이게 3이야. 근데 여기가 1인 거죠. 이 구조예요. 그러면 이때 x좌표가 뭐냐? 1인 거예요. 근데 주기함수죠. 주기함수니까 또 반복이잖아. 그럼 1과 2 사이에서도 똑같은 그림이 그려질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리고 2와 3 사이에서도 어떻게 될 거야?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는 게 바로 fx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뭘 하라고 그랬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3분의 K 곱하기 F 루트 K입니다. 자, 루트 K 동그라미. 얘들아 봐볼래 이거? 이거 한번 봐볼래? 그래프? 결국 이 얘기 아니야? 1과 2 사이에서는 전부 다 3이고요. 1일 때만 1이죠. 함수값이. 2일 때만 1이죠. 3일 때만 1이죠. 됐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랑 똑같냐? x가 정수면 1이고 정수가 아니면 3인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봐봐. 1일 땐 1이지. F1이. 이게 Fx니까. 근데 1과 2 사이에 어떤 예를 들어서 2분의 3. 그럼 2분의 3은 뭐야? 함수값이 3이잖아. 됐어? 근데 2가 되면 또 뭐야? 다시 1이지. 함수값은. 근데 2분의 5가 되면 뭐야? 3이잖아. 즉 정수일 때만 1이 되는 수열이구나.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 루트 K라며. 그럼 결국 니네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루트 K가 뭐가 되는 거? 정수가 될 때만 특이한 거고 나머지 경우 예를 들어서 K가 5야. 그럼 루트 5죠. 그럼 루트 5는 정수가 아니죠. 그럼 F 루트 5는 얼마란 얘기예요? 그냥 3이요. 이 말인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나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1부터 20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1부터 20까지 중에 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제곱수 찾아주면 되는 거죠. 알겠니? 그러면 잘 봐. K가 1, 4, 9, 16 요 4개일 때만 F 루트 K가 1인 거지.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뭐인 거야? 3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죠? K가 1일 땐 F1이잖아. 그럼 F1은 1이니까 1이고 이걸 집어넣으면 F2는 1이고 F3도 1이고 F16도 1인 거죠. 주기함수에 의해서. 그러면 마무리해 볼게. 이거 계산시키면 되게 못하거든. 자, 정리. 일로 와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자 밑에 깔려있는 게 3분의 K 곱하기 F 루트 K예요. 자, 이거 계산할 건데요. 어차피 K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K는 그냥 여기 1부터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지. 됐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요 친구인데 요 친구가 K가 1, 4, 9, 16일 때만 1이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뭐예요? 3인 거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 1부터 20까지 하는데 총 숫자 20개거든.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이 친구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3이잖아. 어떻게 계산할래? 이거야. 됐니? 그러면 잘 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내가 만약에 이거를 계산하는데 자 K가 1일 때 따로 K가 4일 때 따로 K가 9일 때 따로 K가 16일 때 따로 계산하고 나머지 경우 K가 2일 때, K가 3일 때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서 20개를 다 구해가지고 더하면 뭐하러 시그마를 냈겠어. 그지? 20개를 니네가 직접 다 구해가지고 계산하면 뭐하러 시그마를 냈겠어요. 얘는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계산하는 것도 알아도 자, 여기서 얘는 16개고 얘는 4개밖에 안 되잖아. 그럼 얘가 훨씬 더 많지? 그지? 그럼 훨씬 더 많으니까
모든 항을 그냥 f 루트 k 자리에 3이라고 가정을 하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식이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가 될 거고, 자 3분의 k는 그대로 냅두시면 되고, 여기가 3이 되는 거니까 그냥 3k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해서 요거 약분하시면 3 지워지니까 k네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20 곱하기 21이니까 210이 나오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잖아. 예외적인 경우. 그게 뭐예요? k가 1일 때는 얘가 3이 아니죠. 뭐야? 1이지. k가 4일 때는 뭐예요? 2죠. 1이죠. 1, 미안. 1이죠. k가 9일 때는 뭐예요? 여기가 3k가 아니에요. 1이죠. k가 16일 때도 뭐예요? 여기가 1이라고요. 3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계산한 요 파란색 결과에는 원래 계산해야 되는, 내가 답으로 구해야 되는 것보다 얼마만큼이 더 들어간 거냐면 k가 1일 때 3분의 2만큼, k가 2일 때도 3분의 2만큼, k가 9일 때도 3분의 2만큼, k가 16일 때도 3분의 2만큼이 더 들어간 거라고. 그럼 그것만 빼주면 되잖아. 그래서 마무리. 자, 3분의 2를 곱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이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30이죠? 3을 곱하면 10이 되고 빼기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0이지? 따라서 문제 정답은 이거 해주시면 195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알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1부터 20까지 니네가 하나하나 모든 걸 다 계산한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일단 공식을 쓰게끔 계산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를 마치 그냥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내는 형태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문제 연습해 오시면 되고요. 다음 주까지